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쓴 농자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은 여기 놓여있는 이 이어폰인데요, 수디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펨이라는 무선 이어폰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디오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꽤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완전 무선 이어폰도 3개 정도 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바, 톨브,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펨, 이 3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수디오 제품을 꽤 자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수디오 제품을 여태까지 볼 때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합격선에 걸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오늘 이 제품 열어보고 이 첫인상, 그리고 제가 들어본 후기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디오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깔끔한 디자인, 소위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가보면 굉장히 북유럽 느낌이 막 나는 모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의 패키지라든지 실제 제품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통일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이 제품을 열 때마다 언제나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이 대개는 좀 긍정적인 역할로 작동하게 됩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바로 이렇게 본체와 액세서리가 들어있고요, 마이크로 C 타입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다양한 크기의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하는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동그란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그란 디자인 사실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리뷰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이 패드메이트의 파뮤라는 제품인데요, 동그란 디자인을 채택한 이어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그란 케이스는 결정적으로 휴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제품은 리뷰를 할 생각도 없었던 그런 제품인데, 두껍고 부피 많이 나가고 주머니에 안 들어가고 가방에서도 어영부영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펨은 조금 작고 두께도 조금 얇아져서 주머니에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부피가 많이 나간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니바 제품이 이렇게 원형 케이스를 채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휴대성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끈이 달려있는데, 끈 달려있는 거는 이제 수디오 제품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징, 나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품을 열어보시면은 짠, 이렇게 본체가 딱 들어있고요, 본체도 조금 독특한 형태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완전 무선 이어폰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 끝부분이 살짝 삐져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에어팟 보시면 이렇게 귀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이크를 조금 더 잡아 빼서 수음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닿는 부분은 귀의 모양을 좀 본따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상단에는 이 터치 부분이 있어서 제품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라서 조금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귀에 끼워 넣으면은 별도의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귀를 단단히 틀어막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변의 소음을 좀 감쇄하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흔히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귀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도 없고 미끄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이어 팁 부분이 좀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이어 팁을 선택하시는 게 좀 착용감 향상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작감은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러운데요, 이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이든 한 번을 누르면은 재생, 일시정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2번 누르면 다음 곡을 재생하고, 오른쪽을 3번 누르면은 볼륨이 커집니다. 왼쪽을 2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돌아가고, 왼쪽을 3번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요. 일반 이용자가 흔히 학습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3번 누르다 보니까 오조작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인 저에게는 오른손은 큰 문제 없이 조작을 하는데, 왼손으로 조작할 때는 특히 오조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좀 줄이고 싶은데 계속 이전 곡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색 자체는 평이한 느낌, 흔히 말하는 V형 곡선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저음역과 고음역 정도에 어느 정도 힘이 실어진 느낌의
형태를 가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장르를 어느 정도는 좀 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질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어폰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스튜디오 이 팸을 쓰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점은 통화 품질인데요. 이 제품이 마이크를 2개를 더 탑재를 해서 총 4개의 마이크를 달았다라고 이 제품 소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통화 테스트를 좀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스튜디오 팸을 쓰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도 통화 품질이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 품질에 있어서 저도 만족스러웠고, 저와 통화하시는 분들도 만족하면서 이어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유틸리티한 이어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적당히 예쁘면서 또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좀 썩 괜찮은 이어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작인 톨브는 합격점은 넘었네, 그냥 좀 괜찮은 이어폰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통화 품질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이번 팸은 음색의 선호도는 저는 톨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지만, 그래도 이 통화 품질이라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서 이 두 제품을 비교하자면은 이 팸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만하면은 어디 가서 흔히 소위 욕먹을 디자인은 아니죠. 이어폰을 꼈을 때 자연스럽고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그렇게 티도 좀 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이어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만원 후반대를 바라보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제품이 약간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 할인 코드 같은 것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한 10만원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만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 제품은 사실 늘 조금만 더 가격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언제나 살짝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이겨내기에는 스튜디오의 이 브랜드력 자체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제품들 과거에 비해서는 꽤 많은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가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스튜디오는 특히 첫인상에 기반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댓글 남겨주시면 좀 더 보완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농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